나는 솔로를 통해서 소셜 스킬과 개인의 성장, 자아 실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를 안 보신 분들도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철님의 멋진 캐릭터 디자인은 우리 인스타 친구분께서 해주셨어요. 나는 솔로 4화에서 상남자 상철님께서 눈물을 보여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 설명 들어갑니다. 몸 좋고 남자다운 상철님은 자신에게 적극적인 정숙님과 1대1 데이트를 나갑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가 엄청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 좋고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팔짱을 끼고 돌아올 정도로 분위기가 얼핏 봐서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모종의 사건 이후에 상철님이 정숙님에게 아주 차갑게 돌아서세요. 그리고 개인 인터뷰 때 눈물을 흘리시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개인의 성장과 인생의 과제 그리고 소셜 스킬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데이트 출발 장면입니다. 보통은 남자분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자분 정숙님의 차를 타고 데이트를 출발합니다. 사실 이게 출발부터 이게 좋은 출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철님은 조금 남성성의 어떤 책임감의 어떤 결정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에게 어필할 때도 가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남성성의 역할 중에 보호의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상철님과 잘 되려면 상철님에게 역할이나 미션을 맡기고 나중에 칭찬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영호와 영숙님이 데이트를 하는 그 장면에서 영숙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식당 찾는 센스를 좀 보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식당에 도착해서 그 남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한 보상이 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만날 때 내가 남자로서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해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여자 앞에서는 200%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남자죠. 자, 그런 맥락에서 상철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운전했어야 하는데. 정숙님이 대답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이요. 자세는 이렇게 한 손은 딱 걸치고 한 손으로 싹 운전하면서 어조와 발음을 명확하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철님이 창밖으로 고개를 휙 돌려버립니다. 상철님이 여성분을 가드해 주려고 했던 그런 프레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길을 쭉 가다가도 운전을 직접 하진 않지만 상철님께서는 여기 길이 좁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라고 가드를 해주세요. 자, 차를 타고 가면서 정숙님이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 해보세요. 출발하기 전에 제작진과 인터뷰한 내용을 얘기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둘 사이에 화제를 정하는 것은 알파의 권리입니다. 상철님은 굉장히 남성성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조금씩 상철님이 애쓰고 있는 양보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실 것 같은 정숙님이 끌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여자 좋아한다고? 상철님은 자신 내면의 느낌을 정확하게 미세하게 묘사하는데 좀 약하세요. 마음에 들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상철님은 참 순수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묘사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지금 우리 너무 좋아. 우리는 지금 함께라서 좋아. 라는 그 정도에서 많이 대화가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한 그런 대화, 딥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타령을 하니까 정숙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어떤 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아까의 대답이 정숙님에게는 불충분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써서 막 끌어냅니다.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직장인이 아닌 게 너무 끌렸고요. 뭐 등등등 이제 막 이렇게 애써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숙님이 상철님의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귀여우세요. 상철님이 귀여운 면이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되게 상남자스러우면서도 되게 웃을 때 스위트하시고 귀여운 느낌, 또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맞는데 보통 이럴 때 정숙님이 귀여우세요라고 하신 것은 자기가 바라는 속성을 상대에게 투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상철님이 귀엽다기보다 내가 상철님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귀여운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거죠. 시즌 9에서 현숙님과 옥수님에게 광수님이 되게 현명함을 막 어떻게든 찾아내잖아요. 옥수님에게는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대화의 맥을 짚을 줄 알고 뭐 끊을 때 끊을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상을 끌어내기도 하고 현숙님한테는 제작진이 그냥 현숙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현명하기 때문에 현숙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든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끌어내잖아요. 자, 그래서 식당에 도착합니다. 고기 식당에 도착하는데 정숙님이 메뉴를 정하려고 합니다. 꽃등심 먹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살 테니까. 누가 사는 게 중요한가?
당연히 제가 사야죠. 자, 상철님께서는 전통적인 남성의 성 역할로서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려는 성격이 강하세요. 가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사겠습니다. 자원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정숙님은 그런 프레임을 또 깨버리죠. 누가 사는 게 중요한가. 정숙님은 10기에서 리치 언니로서의 무리의 우두머리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정숙님은 어떤 성역할 프레임을 수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걸크러쉬와 남성성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죠. 정숙님 앞에서는 사실 스스로 내가 여기서 남자답다라는 느낌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인생의 과제를 다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남자로서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책임에 걸맞는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남성성의 어떤 현현, 자아 실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상철님은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되게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물고기를 물 밖에 꺼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과제가 아닌 사람도 있죠. 영철님, 10기의 영철님은 그런 남성성을 내가 자아 실현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철님 같은 분이 정숙님과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자상하고 보살피고 이게 더 중요하고 남성성이 좀 덜 중요한 사람은 영수님도 약간 그런 게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은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걸크러쉬 여성은 남성성이 약한 남자를 원하는가? 사실 가장 깊은 레벨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깊은 것보다 약간 위의 레벨에서는 자상한 스윗남에게 끌리는가? 네, 좀 끌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걸크러쉬인데 안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상한 남자, 또 스윗한 남자에게 끌리지만 나중에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죠. 나중에는 그 남자의 어떤 약한 모습, 우유부단한 모습, 의존성이 있는 모습에 어그레션이 올라올 것이고 그것을 내 인생의 과제로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남자 입장에서 이런 걸크러쉬 여성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남성성의 해결, 자아 실현을 다 했다. 그러면 뭐 별로 거슬리는 거 없죠. 이제 여자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 네가 올라가. 네가 열심히 하면 나는 편하지. 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 해결인 사람은 걸크러쉬 여성과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숙님께서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인생의 과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번외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인생의 과제를 많이 해결한 사람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막 뒤에 머리에서 후광이 비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는 매우 평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센과 치히로의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이 주인공 치히로는 생긴 것도 평범하고 하는 행동, 말투 모든 것이 평범해요. 되게 되게 멋있다거나 되게 현명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고 인간적입니다.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일이 적고요. 더 사랑받으려고 뭔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과 관심을 덜 받는 상황을 덜 불편해하죠.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좋고요. 에고의 관점에서 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인생의 과제를 해결했어도 여전히 예전의 에고의 습관은 남아있어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든지 모두에게 주목받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지나치게 신중하다든지 이런 거에 어떤 그림자들은 좀 남아있고요. 거기에서 무리수만 좀 적어진다. 개성은 남아있고 무리수는 적어진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깊이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나는 솔로 리뷰 계속 갑니다. 자, 둘이 술잔을 짠 하는데요. 정숙님께서는 되게 상사처럼 짠을 하시고 상철님께서는 되게 부하 직원처럼 짠을 하십니다. 그럼 이 장면은 둘 다 해피한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영철님께서 이렇게 부하 직원처럼 공손하게 짠을 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대접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대를 높여주는 바디랭귀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는 작아도 되고 상대방은 되게 높여주려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에서 보는 많은 경우에 또 이런 제스처를 되게 익숙하게 하는 사람인 경우에 상철님은 아주 능숙하게 이런 제스처를 취해요. 이렇게 상대를 높여줌으로써 호혜적으로 우리 서로 높여주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상사처럼 높은 위치에서 나한테 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앞으로 존중해 줄 건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숙님은 약간 상사의 포지션이죠. 말투, 바디랭귀지, 에너지 레벨,
그 등등등 모든 게 정숙님은 위에 있어요. 상철님은 약간 낮게 있고요. 근데 상철님은 이렇게 낮은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순간 1초 1초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철님께서 웃으면서 잔을 탁탁 비우면서 웃으면서 하하하 약 먹을 뻔했네. 자, 마시는 순간부터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 먹을 뻔했네. 하하하. 이 약 먹을 뻔했네는 나는 솔로 10기의 유행어인데요. 술잔을 다 안 비우면 정숙님께서 약 먹자 하면서 술을 막 먹이시거든요. 그래서 상철님은 정숙님의 유행어로 정숙님에게 유머를 걸었어요. 아, 약 먹을 뻔했네. 그랬더니 정숙님께서 약 먹자 할까봐요. 무표정, 모노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정숙님께서는 평소에 여러 명 있을 때 에너지 레벨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근데 1대1 대화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뚝뚝하게 대응하세요. 정숙님과 광수님이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없어요. 말도 굉장히 단답형으로 하시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정숙님께서 광수님이랑 말이 잘 안 이어졌어. 네가 한번 가서 얘기해봐 하고 순자님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말을 더 짧게 하려고 하고 밀어냈던 사람은 정숙님인데 기억은 반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바디랭귀지를 통한 사회적 지위가 극도로 차이가 났던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고기를 싸주는 정숙님, 이거 뭐 상사가 이렇게 뭐 하나 주듯이 이렇게 싸주세요. 상철님은 굉장히 공손하게 받아서 드십니다. 자, 하나하나 불편함 스택이 상철님에게 쌓여가는 중이에요. 이건 딴 얘기인데요. 상철님은 어떻게 보면은 소셜한 어떤 눈치가 약간은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는 약간 셈이 느린 편이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나는 이 모든 장면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상철님이 어제 내가 당신 목걸이 채워준 거 그거 다 카메라에 찍힌 거 알죠? 전 국민이 이거 다 봐요. 큰일 났어. 전 국민에게 우리는 커플로서 인정받아가는 중이다. 당신 큰일 났어. 어제 나에게 목걸이 채워달라고 한 거 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하게. 진지해요, 눈빛이. 솔직하게. 정숙님이 있었어요. 들켰어요. 내가 알아냈다는 거죠. 근데 정숙님은 아니 그거를 의도를 모를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우리 시청자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당연히 정숙님이 상철님에게 약간 좀 유혹을 하신 건데 근데 그거를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거죠. 상철님께서는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자, 상철님의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것은 1화 2화에서도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나는 1순위는 현숙님이고 2순위는 옥수님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옥수님이 주방 일을 할 때 내가 접근했던 것도 나의 플랜이고 계획이었다. 그리고 현숙님 앞에 앉았던 것도 나의 플랜이고 계획이었다. 나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나의 작전은 용인주도해. 그리고 내가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어. 이런 느낌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계획대로 되는 게 지금 한 개도 없죠. 옥수님, 현숙님, 정숙님. 지금 1대1 대화에서 정숙님은 현재 대화가 재미가 없거나 상처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철벽을 팍 치시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숙님은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 나랑 겹치지 마라 하면서 약간 농담 쪽에 협박까지 하셨었거든요. 근데 왜 1대1 대화 나가서 철벽을 치는 이유, 철벽은 치고 있는데 왜? 이게 아직 다 안 나왔거든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솔로나라 밖에 썸남이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팔짱도 먼저 끼고 스킨십이 좀 과했거든요, 전날에. 혹시 나는 사귈 준비가 안 됐나? 그냥 홍보하러 나왔나? 아니면 더 강력한 남성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고 있나? 이런 거 내가 막 이렇게 틱틱거려도 왜 그래? 하면서 한잔해 하면서 이런 더 강력한 프레임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있나? 아니면 그냥 그룹 대화에서는 너무 내가 재밌고 신나는 사람이지만 1대1 대화는 도파민이 안 나오시나? 아무튼 이 철벽 치는 것을 뚫느라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상철님께서. 자, 상철님께서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사님, 지금 나는 솔로 10기 중에서 가장 핫한 어플 보신 거예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자, 여기 빨간색 제가 박스를 해놨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차에서 내리고 먼저 팔짱 해달라고 상철님이 탁 이렇게 팔을 내미세요. 그렇게 했더니 팔짱을 딱 껴주시네요. 위풍당당한 자세로 들어오는 상철님, 상체도 딱 세우고 발걸음도 무슨 병정이 사열식을 하듯 약간 그렇게 막 멋있게 군인처럼 들썩들썩해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장면이 하나 딱 나오는데 상철님이 이런 얘기예요. 저는 데이트할 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2단계 식었어요. 얼음물이 끼얹어졌어요. 자, 이제 왜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정숙님이 뭐 했어요? 영숙님이 혼자 짜장면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정숙님 하하하 하면서 영수님 팔을 그냥 빵빵빵 세게 쳤어요. 팔. 좀 아플 듯하게 쳤는데 근데
이거 약간 중의적이거든요. 이거 나한테 스킨십? 나한테 강한 반응성? 느낌 살짝 오죠? 그래서 셋이 술을 먹기로 했는데 상철님이 정숙님에게 물어봐요. 누가 옆자리 가요? 이거 내가 정숙씨 옆자리에 앉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이제 우리 공인 커플 오늘부터 1일. 근데 정숙님이 굉장히 낮은 목소리, 낮은 에너지로 그냥 같이 마주보고 얘기해요. 굉장히 작은 목소리 얘기하거든요. 자, 이것을 영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독수리 영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찬스가 잘 오지 않는데 이 오는 찬스, 아까 스킨십 팡팡팡 하죠. 그리고 정숙님이 의외로 상철님에게 그렇게 반응성이 낮고 호의적이지 않는 느낌 오고 있습니다. 상철님이 정숙님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무도 안 왔을 거라고. 정숙님, 그러네요. 우리 너무 빨리 왔나? 되게 낮은 에너지 레벨로 얘기하십니다. 영수님은 딱 한마디 얘기해요. 이 몇 글자예요? 5글자. 뭐 먹었어요? 라고 하니까 정숙님은 되게 길게 얘기해요. 에너지도 많이 들여서요. 고기 먹었어요. 한우 등심 먹고 소주 먹고 그러고 왔어요. 아유, 글자 수 차이가 몇이에요? 영수님이 진격합니다. 제가 첫인상 선택 때 부담스러워서 제외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숙님, 너무 예쁘다. 그리고 너무 어리게 봤어요. 정숙님, 제가 나이가 많았죠. 근데 관리를 잘해서 피부도 그렇고 40대가 아니야. 상철님은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왜 선택 안 했어? 둘 다. 어우, 진짜. 자, 애교 발사됐습니다. 에너지 레벨업하고 애교 발사. 바바바바바바박. 자, 왔구나. 리액션이 크게 왔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숙님은 그룹에 있을 때와 1대1에 있을 때 목소리 크기, 어조, 단답형 말투 등등이 굉장히 달라요. 부담스러워도 선택을 해야지. 나 얼마나 서러웠는데. 나 한 표는 받을 줄 알았어. 한 표는. 이거 지금 상철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상철님은 보고만 있으시고 계속 영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상철님과 했던 1대1 데이트에서는 보여진 적이 없어요. 물론 편집됐을 수도 있지만. 자, 사회지능이 높으신 독수리 같은 영수님이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수님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정숙님은 많이 반응해주고 많이 보상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상철님은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상철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왜냐면 자기는 죽을 뚱살뚱 노력을 했거든요. 상철님 입장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이 상철님은 정숙님의 걸크러쉬한 거 다 참아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죽을 뚱살뚱 했는데도 정숙님의 반응성이 굉장히 낮았는데 영수님은 슬렁슬렁 힘도 안 들이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숙님의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죠. 보기 싫어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 진짜 핵심은 이 앞에 영수님과 정숙님의 대화가 아니라고 봐요. 상철님이 방으로 들어가는데 잡는 사람이 없어요. 영수님도 안 잡고 정숙님도 안 잡아요. 계속 얘기해요. 너 들어가도 신경 하나도 안 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독수리 영수님은 아주 확실한 증거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나한테 찬스가 왔구나. 공 왔어. 이제 골대로 몰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수님이 확 얘기합니다. 나가자. 바람이나 세게. 쐐기를 박는 거죠. 네. 이렇게 여자분이 리액션과 호응을 보여주면 남자들은 자신감 있는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영수님은 계속 얘기해요.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거든요. 너무 예뻐서 선택을 못했다. 부담이 돼서. 현숙이나 옥순 정도의 나이 또래인 줄 알았다. 근데 정숙님은 계속 끄덕끄덕 정말 많은 맞장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바디랭귀지 하나하나가 상철님과 데이트했을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고 계세요. 자, 영수님이 인터뷰 때 정숙이 내 스타일이라고 그랬어. 쐐기 파! 근데 영수님은 조금씩 말을 바꿔서 같은 말을 계속해요. 정숙님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칭찬을 해주고 하지만 그게 부담스러워서 다가가지 못했다. 자, 말만 바꿔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도 정숙님은 계속 반응성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정숙님은 이미 상철님은 잡아놓은 곡이니까 일단 마음을 얻었으니까 다른 남자를 확인해 보고 싶은, 내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어서 다시 탐색을 하고 있는 하이퍼가미의 본능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의 관심, 지금 2인 이상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대중의 관심을 받아서 즐거운가? 약간 연극성인 그런 거죠.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아직 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요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자, 그리고 영수님의 개인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정숙님이랑 얘기했는데요. 근데 정숙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활짝 웃으세요. 말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네, 속마음으로는 정숙님은, 정숙님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꽤 넘어온 것 같기도 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정숙님의 개인 인터뷰 할 때는 영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면서 웃음이 팍 터져 나와요.
멘붕 아닌 멘붕? 멘붕처럼 크게 좋았다? 커다란 좋은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네. 자, 2일차 밤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술자리의 왕은 항상 정숙님이죠. 술자리를 주도하는. 그래서 현숙, 영철, 영자님 삼각관계에 대해서 훈화 말씀을 하십니다. 길게 훈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동생들 대구에 오면 같이 술 먹고 돈 필요하면 빌려달라고 해. 우리 십기들 파이팅 아이가 건배. 이때 자막이 뭐가 나오냐면 솔로나라 기강 잡으러 온 대구 클레오파트라 라는 제목이 떠요. 그만큼 그룹을 주도하고 리드하고 계신다는 거겠죠. 자, 근데 상철님은 혼자만 굳은 표정으로 건배 안 합니다. 옆에서 광수님, 근데 광수님은 이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서 탁 치고 잘 들어오세요. 저격수. 상철님 나라 이름 표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좀 싸늘해지고 사람들이 왜 그래 하니까 대화를 시도합니다. 정숙님께서 상철님에게 대화하러 나가자고 이렇게 손으로 막 부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상철님은 나갈 생각이 없어요. 대화 안 하겠다고 해요. 상철님 입장에서는 이거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한두 마디 대화로 무슨 오해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철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수많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누르고 열심히 노력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왕인가요? 언니가 뭐 얼마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난척하는 거 되게 싫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척하는 것을 계속 싫어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정숙님이 되게 그룹을 리드하고 이끄는 것을 되게 편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 나도 내가 그룹을 이끌고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정숙님이 그룹을 이끄는 게 편안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철님은 나이도 좀 있으시고 또 이 테스토스테론 넘치시고 이런 분들은 그게 어떤 경쟁심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방해물. 나도 하고 싶은데 좀 방해가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1인자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경계심과 질투를 받는 자리예요. 그 리더의 자리는 찬사와 미움을 동시에 받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더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알파죠. 계속 이어갑니다. 저는 노력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노력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상철님에게. 노력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상철님의 생존기,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생존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왜요? 나도 존중받고 싶어서. 하지만 정숙님은 어때요? 거기 있으면 약간 좀 하대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1대1 대화에서도 그렇고. 그걸 다 참아낸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게 상철님의 생존 기술이었던 거죠. 사실 상철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셈이 빠르지 않아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 빨리빨리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이 비즈니스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머리는 따로 있어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또 잘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녀 사이 어떤 미묘함? 그런 것들은 섬세하게 캐치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되게 섬세하고 미묘하게 그려내기는 아직은 배워가는 그런 단계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으신 것은 그것을 다 누르고 엄청난 노력을 해내는 것, 되게 남자로서 리스펙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 그분이 노력해서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노력했던 나처럼 노력한다면 모르겠지만 답답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물을 흘리시는데, 상대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상철님의 어떤 살아온 생존 기술이자 삶의 방정식인데, 자신의 인생을 건 자기의 삶의 방정식을 오늘 다 보여줬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않고 너무 황당한 결과로 돌아왔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고 눈물이 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님은 모르겠어요. 지금 멘붕이에요. 자, 이 대사를 보면 정숙님이 앞으로 노력하실까요? 상철님을 위해서? 지금 봐서는 바뀔 일이 없으시겠죠. 정숙님께서는 현재 나름대로의 인생의 과제를 수행하시는 중이에요. 저는 이런 과제를 중간에 중단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추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철님은 셈이 빠르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빨리 미묘한 캐치가 쉽지는 않으세요. 그렇기에 여태까지 상철님이 생존기로 갈고 닦아오고 온몸을 갈아 넣었던 것은 피나는 노력인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솔로나라에서는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상철님께서는 제작진한테 어필하는 것도 그렇고 정숙님에게 어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나의 용의주도함을 알아주길 바라고, 모든 게 내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리스펙하고 되게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한 진지함과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아마 아이들에게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숙님께서는 지금 봐서는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기인이 되는 것, 그 그룹을 리드하는 것, 이런 것. 저도 이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정숙님처럼 훌륭한 능력은 없지만 성향은 있어요. 이것을 극한까지 추구하기를 권합니다. 다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하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알면서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되게 아는 척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제가 소설, 망상, 뇌피셜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여태까지 있던 게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관점으로 나는 솔로를 보고 있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어떤 거를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뷰가 끝났는데 원본 너무 긴데요. 이거 편집 언제 하죠? 지금 밤 12시 38분인데 이거 편집해서 아침에 걸어놓고 하려면 과연 몇 시에 오늘 집에 갈 수 있을지. 자, 현자님들, 저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